여성 알코올 중독 60만 명. 술을 마시면 여성들에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제작진은 자발적으로 참여한 평범한 주부 4명을 대상으로 하루 동안 음주 체험을 실험했다. 미리 준비된 장소에서 마시고 싶은 만큼 마음껏 술을 마시도록 했다. 이들은 모두 오늘 처음 만난 사이다. 하지만 술이 들어가면서 마음속에 담아뒀던 이야기를 꺼냈다. 나는 직장 생활도 하지만 주부 역할도 너무너무 잘하고 싶거든. 남자들은 일을 못해. 티도 안 나는 일을 하는 거야. 애 키우고 집안 청소하고 밥하고. 약간도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딱딱딱딱 다 공격받기 좋은 거야. 그런 의미에 산다. 그런 의미에 산다. 술자리가 시작된 지 2시간. 과연 술이 몸에 들어가면 어떤 대사 과정을 거치는 것일까? 우리 몸에 알코올이 들어오면 20%는 위에서 위벽을 통해 즉시 혈관으로 흡수되고 80%는 잠시 후 소장에서 흡수된다. 나머지는 해독작용을 하는 간에서 독성 물질이 걸러지고 산화된다. 주부들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체크해봤다. 비슷한 음주량에도 개인에 따라 혈중 농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0.03%이면 감정의 변화와 함께 판단력이 흐려지고 0.05%는 대뇌의 기능이 둔화되면서 다리가 풀린다. 0.1%에서는 몸의 균형을 완전히 잃게 되고 0.5%에 이르면 혼수 상태에 빠져 호흡 정지로 인해 죽음에 이르게 된다. 때문에 알코올 농도가 올라간 상태에서 술에 대한 자제 능력이 발휘되는지가 중요하다. 그날 새벽 4시까지 술자리는 계속됐고 평소보다 2~3배에 가까운 양을 마셨다. 계속 마시고는 싶지만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뇌를 지배한다는 말이 정말 무서웠거든요. 뇌를 지배하지 않는 이상 저는 마시겠습니다. 알코올이 중추신경을 마비시켜 자신이 생각하는 것과 움직이는 것에 차이가 생긴 것이다. 오른발을 들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균형을 맞추면 돼요. 나 웬일이야. 결국 스스로 감정을 추스르지 못한 단계에 이르렀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왜 빨리 취하는 것일까? 지방이 적고 수분이 많은 남성은 알코올 분해가 빨리 이루어져 신체에 퍼져나가는 양이 적다. 반면에 여성은 지방이 많고 수분이 적어 분해 속도가 느리고 신체에 흡수되는 양이 많다. 비교하면 여성은 남성에 비해 술에 2배 정도 약하다. 일반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서 문제성 알코올이 늦게 시작하는 경향이 있지만 깔때기 효과라 그래서 훨씬 더 빨리 진행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비교적 빠른 그 기간 동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런 특징을 남성에 비해서 보인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술은 뇌에서 알코올성 치매와 정신장애를 일으키고 특히 여성 유방암의 중요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간에서는 지방간과 간암을, 대장에서는 대장암과 직장암을, 그리고 생식기에선 난소암과 생리불순을 초래한다. 무려 60여 가지 질병을 일으킨다. 서울에 있는 한 여성 전문 병원. 산모들이 태어날 아기의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진단하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는 중이었다. 이 산모 또한 임신인지 모르고 술을 마신 것이 걱정이 돼 병원을 찾았다. 마시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는 마시고요. 처음에 이렇게 약간 술 드시고 되게 걱정 많이 하셨었죠. 네. 술은 이제 많이 마시면 많이 마신 대로 영향을 줄 수 있고 적게 마시면 적게 마신 대로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산모가 임신 중에 술을 마셨다면 아기는 기형의 위험과 알코올에 익숙한 상태로 태어난다. 현재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알아내는 방법은 신생아의 태변을 이용해서 알코올 대사 물질이 있는지를 측정해보는 것뿐이다. 그만큼 한 방울의 술도 태아의 성장에는 치명적이다. 엄마가 술 한 잔 마시면 아기도 술 한 잔 마시는 꼴로 이렇게 태반을 통해서 아기한테 전달이 되죠. 그러면은 엄마도 이렇게 그 술에 어떤 그 중독이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아기도 이제 중독이 되는 거죠. 뱃속에 있는 태아의 어떤 발육 과정에서 신경 분할하는 것은 엄청난 속도로 빠르게 분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알코올 같은 신경 독성 물질이 들어온다면은 그렇게 빠르게 분화하고 있는 그런 이제 세포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중증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한 복지시설. 63명 중 지적 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들이 절반 정도다.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 처음 조사된 것은 지난 2010년. 지적 장애 원인의 하나로 지목됐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앉으세요. 태아 알코올 증후군으로 의심되는 아이들을 직접 검사해봤다. 아이들은 외모부터 달랐다. 괜찮고 각도가 살아있어서 그래도 태아 알코올 증후군 아이들은 정상인과 비교해 몸 전체에 그 특징이 드러났다. 정상 아이보다 눈과 눈구멍이 작아지고 들창코를 가지며 인중이 흐리고 윗입술이 얇다. 머리가 작은 소두증 또한 특징이고 이외에도 정신지체를 일으킨다. 키와 몸무게가 작고 지능이 낮고 특징적인 얼굴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 엄마가 술을 먹었다라는 것을 확인하지 않아도 태아 알코올 증후군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진단을 할 수 있는 거죠. 삐뽀 삐뽀 오, 좋았어. 근데 좀만 힘주자.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앓고 있는 아이들은 뇌의 기능이 저하돼 꾸준히 노력하지 않으면 그마저도 퇴보하게 된다. 꼬불꼬불. 자, 여기 쳐다보세요. 우리 한번 여기 보고 살자. 또래에 비해 뇌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반복 또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금 더 그려볼까? 엄마의 한순간의 실수가 아이의 일생을 바꿔버렸다. 내가 마신 술이 내 아이를 망가뜨린 것이다. 소위 말하는 지능자 내지는 이제 뭐 정신박약과 관련해서 알려진 원인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은 알코올로 알려져 있거든요. 반드시 계획 임신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최소한 계획 임신을 하는 상태에서는 절대 술을 드시면 안 됩니다. 뉴욕의 브루클린은 저소득층 밀집 지역으로 늘 알코올 문제가 발생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강력한 알코올 정책으로 손꼽히는 것이 브루클린 치료법정. 일반 법정에서 단죄를 묻듯이 이곳에서는 중독에 대한 책임과 규제를 가하는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중독의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 중독자가 제일 먼저 하는 건 집중 상담. Have you ever been in a drug program before? No, but you want to see if I'm eligible? Yeah. How do you do that? What we do is do a urine sample where the information I receive from you and the drug results, it's giving me confirmation of what you're telling me is true. 치료가 어려운 여성 중독자. And then with the females is a hard population because they might have had a lifestyle out there where they're more apt to stay out there a little longer because they've been on the streets and they have issues about being abused and some domestic violence. So we try to be kind of real supportive towards that population. 브루클린 치료법정의 성공 요인은 이른바 당근과 채찍 정책이다. 동시에 일회성에 그치지 않는 체계적인 관리가 높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많은 이들이 중독의 유혹을 끊어내고 희망을 품고 세상으로 다시 나가고 있다. If they're not attending their treatment
and they're still using. I might put them in jail for a few days as a wake-up call to remind them that they made a commitment and it's their obligation to keep that commitment. So basically the treatment court uses a system of rewards